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강한 비와 함께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어제까지 연일 이어진 폭염 속 건설 현장의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과 그늘, 휴식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들이 필요한데요.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최황지 기자입니다. 공장을 짓는 한 건설 현장에 형형색색 파라솔이 펼쳐집니다. 금세 작은 그늘이 생겼지만 달궈진 철판 위에서 용접은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더워요. 보기보다 많이 더워서 일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현장 곳곳에 배치된 식수대와 쉼터, 불볕 더위 속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 조치입니다. 많이 덥다 보니까 평소에 컨디션이 안 나오고 많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쉬는 공간에 오셔가지고 물을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하면 체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공사 현장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지상에 있던 휴식 부스 옥상에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 밑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폭염 특보는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92명으로 실외 작업자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취약 노동자로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작업을 너무 열중하다 보니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못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헉헉거리거나 또는 이렇게 좀 주저앉아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 온도와 습도를 함께 반영한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작업 강도를 조절하는 현장도 늘고 있습니다. 아직 지역에선 시행 전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소한의 예방 조치가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청에서는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모든 점검 감독을 나갈 때 폭염 예방 점검을 병행 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이어지는 7월, 폭염을 피할 수 없는 5개 노동자들에겐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낮 시간, 나 홀로 작업은 피하고 2시간 이내 작업 뒤엔 20분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철강업종 고용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합니다. 광양 상공회의소는 철강업종 고용 둔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철강업종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주거비 등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기숙사를 운영하는 철강 기업에 대해 5에서 10월까지의 임차료 100%를 소급해 지원하는 재직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수의 제조업체들은 3분기 기업 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여수 지역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3분기 BSI 기업 경기 전망조사 결과 3분기 BSI는 55.7로 전분기 대비 13.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연관업종 BSI가 46.2로 전분기 대비 2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여수 상위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관세 정책 불확실성, 중국발 공급 과잉 등 대외 악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 누적 부담이 더해지면서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홈에서 다시 한번 값진 승리를 거두면서 홈 2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어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20라운드 경남FC와 경기에서 전반 13분 임찬울의 슈팅이 경남의 박재환을 맞고 골로 이어지면서 1대0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남은 어제의 승리로 지난 5일 인천전 승리에 이어 홈 2연승에 성공했으며 10승 7무 3패로 팀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19일 오후 7시 수원 삼성 블루윙즈를 상대로 홈 3연전 전승을 노립니다.
광주의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 관련해 대통령실의 TF가 구성되는 등 속도가 붙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안군이 갑자기 이전 후보지를 다시 선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송정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빛의 혁명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 미팅 이후 군공항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참여기관과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사업비와 종전부지 개발 이익, 소음 측정 등의 자료인데 원론적 논의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생산적인 회의를 바로 시작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약속을 그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력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산 무안군수가 대통령실을 찾아가 이전 후보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무안으로 특정하지 말고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개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겁니다. 사실상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가 주도해 이전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게 된다고 말한 것과 반대 행보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 폐해에 대한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제 자신부터도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무안군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면서도 국정과제로 공식화된 군공항 이전 TF의 존립을 시작부터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와서 타운홀 미팅에서 결정된 소위 6자 TF를 완전히 부정하는 방식의 무안군의 어떤 일부의 주장은 저건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참 이상합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되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로드맵을 만들어 과정들을 점검, 정권 임기 내에 과제를 해결하기로 돼 있습니다. TF 첫 회의는 이번 달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전에 없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지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관광객 감소로 침체됐던 목포 유일의 섬 관광지 외달도가 다시 움직입니다. 보행교와 국도 77호선 연결, 자연친화적 중대형 숙박시설 구성까지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항에서 배로 1시간 거리, 외달도는 목포에서 유일하게 해수풀장을 갖춘 대표 섬 관광지입니다. 지난 2011년 한 해 관광객은 7만 명을 넘겼지만 지난해는 5천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해수풀장과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단기 관광은 개장 초기에는 반짝였지만 이후 방문객 수는 급격히 줄며 지역의 관심도 함께 식었습니다. 이제 외달도는 찾아가는 섬에서 머무는 섬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해안 경관도로는 섬과 해변의 자연 경관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정비됐고 현재는 외달도와 달리도 사이에 다리 길이만 무려 475m에 달하는 해상 보행교 설치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섬 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달리도 외달도 간 보행 연도교를 개설 중에 있으며 2026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보행교는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인 국도 77호선과도 연결됩니다. 신안 앞에서 목포 율도, 달리도를 지나 해남 화원까지 개설되는 총 13.4km 구간의 국도 77호선을 통해 외달도와 육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숙박 인프라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기존 민박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중대형 숙박시설이 수년 내 들어설 계획입니다. 외달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에 대한 운임료까지 할인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20여 년 전 사랑의 섬으로 개발을 시작했던 목포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인 외달도.
교통과 숙박, 접근성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외달도는 목포 도심과 가까운 체류형 섬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과 여수에서 잇따라 어선들이 좌초하면서 선박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 오후 1시 47분쯤 고흥군 지죽도 북동방 약 0.1해리 해상에서 22명이 탄 9.77톤급 낚시 어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해 해경이 긴급 출동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 7분쯤에도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 남방 약 0.1해리 해상에서 22명을 태운 9톤급 낚시어선이 조류에 밀려 선리가 얕은 해역에 걸리면서 좌초해 해경이 긴급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여름철 낚시객들이 증가하면서 해양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낚시어선 선장은 출항 전 해역 특성과 조류 기상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항로도 주의해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24분쯤 순천시 남정동의 한 다가구 주택 2층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4분 만에 진화됐지만 2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주민 1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원룸 주방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에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가 해제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여수 28도, 순천 고흥 29도, 광양 30도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모레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으며 누적 강우량은 50에서 최대 100mm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